안녕하세요. 이은경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 상속 기여분 제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여분 제도는요, 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신설됐어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의 이제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하는데 인정을 줬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이 조항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고, 간호, 그 밖에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이렇게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했죠.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상속분보다 더 주는 거죠, 기여분은. 그러니까 기여분 결정은요, 이제 가정법원이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요,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재량에 따라서 이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가 법적 상속분을 수정할 정도, 이제 더 많이 줘야 되는지, 또 그 정도는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법원은요, 그러니까 민법상 부양 의무를 이유로 기여분을 잘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종전보다 조금 더 이제 폭넓게, 너그럽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사례를 좀 보면요, 그 자녀들인 경우에는 뭐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탰다,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배우자인 경우에는, 여기 실제 케이스인데요, 30여 년의 혼인기간 동안에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제 남편을 부양했다. 또 사업에 아주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서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여분 주장은 이제 공동상속인만 할 수 있어요. 상속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배우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십 년간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재산 증식에 아주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 주장할 수 없죠. 그런데요, 배우자의 기여분과 관련해서 대법원 2019년도인데요, 전원합의체 결정에 좀 의미심장한 그런 판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전원합의체 판결은요, 그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이제 뒤집어야 할 경우에 대법관이 모두 모여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는요, 상속을 받을 때 자녀들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이 전체 상속 재산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계비속,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이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 50% 가산하고요. 직계 존속하고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는 이혼할 경우랑 비교하면 배우자의 재산 분할 하면은 아주 균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입법론으로 이 배우자의 상속분을 좀 고정적으로 확보하라, 아니면 좀 증가시켜야 한다, 이런 견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당시에 이제 반대 의견이 뭐냐 하면은요,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동거하면서 이제 간호도 하고 이렇게 부양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양행위는 특별한 부양행위로 좀 인정해 줘라, 기여분을 좀 인정을 해라, 그런 이제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소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다수 의견은 배우자가 장기간 이제 동거하고 간호하면서 어떤 이제 기여 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을 해 주려면 부부 사이에는 이제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제1차 부양 의무를 더 뛰어넘어서 굉장히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그리고 동거 간호의 시기나 방법, 정도, 동거 간호에 따른 부양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 상속 재산의 규모나 또 배우자의 그 특별 수익액은 얼마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숫자는 몇이냐, 법정 상속분, 하여튼 모든 사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판단해라. 그래서 기여분 인정 여부나 그 정도를 좀 더 엄격하게 본 거죠. 결국은요, 이렇게 배우자의 경우, 부인이든 남편이든 상당한 기간 이제 투병 중인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과
동거하면서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일단 민법은요, 826조 1항인데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 부양과 협조는 이제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고 1차 부양 의무죠. 근데 이제 반면에요,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또는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양 의무는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또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제2차 부양 의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신분 관계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뛰어넘는 부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법률상 그냥 부양 의무 범위 내에서 부양한 행위는 이건 그냥 법이 인정하는 부양 의무 아니냐, 이거를 특별한 부양 행위에 해당하는 거냐,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민법은요, 배우자에게는 더 높은 정도의 동거 부양 의무를 부담시키는 대신 상속분의 5할 준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할 거는요, 요새 많이들 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들 아시죠? 거기에서는 기여분 주장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기여분하고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어요. 기여분 가액이 거의 상속 재산의 70-80%가 되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 되지 않고요. 또 상속 재산에 아주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성을 할 때는 상속 재산에서 나의 기여분을 공제하고 유류분을 산정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가족분쟁 1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